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석의 임혜정입니다. 오늘 박대근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로 분석해 주실 지역은요. 바로 용산구 동자동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 수요, 녹지 등 다방면의 가치가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산구 동자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 통합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지입니다. 또 여기에 서울역을 통하는 전국으로 이어진 교통망과요. 서울 도심권 최대 녹지축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산구 동자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역의 그런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부동산의 유형은요, 펜트하우스입니다. 자, 펜트하우스 하면은 정말 특수한 그런 주택의 유형으로서 갈 수 있는 수요층들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조망이라든가 또는 그런 생활의 편리성들이 우수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주변의 숲세권과 그리고 역세권, 서울역까지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생활의 편리성이 너무나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35층의 규모로서 지하 9층까지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지상 35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펜트하우스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전용 면적이 244제곱미터, 전용 면적만 75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계약 면적은 535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남산이라든가 민족공원이라든가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용산에 정말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고급 주택지로서 투자와 그리고 실거주의 목적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펜트하우스라고 하니까 이제 일반 아파트나 뭐 주택 이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물건 자체만의 희소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역에서 도보 1분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초역세권이거든요. 주변 입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 전 지역을 둘러보셨었을 때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들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또는 한남 더힐들이 바로 이곳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앞으로의 이곳의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압구정 지역들의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성수동의 지역들에 있는 인기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곳은 바로 서울역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 조망을 그대로 끼고 있는 숲세권의 역할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교통의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자연 녹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들, 그리고 용산 자체가 주변에 저밀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집가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요, 서울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철도망, 또 광역도시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400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0개 이상이 될 정도로 서울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대학교의 그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그런 업무타운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업지라고 할 수 있는 회원역 부근이라든가 명동 근처, 남대문 시장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원역까지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동자동을 또 주변으로 둘러봤었을 때 대표적인 호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바로 도보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정말 대형 업무 시설들이 새롭게 마이스 산업의 기준을 잡고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컨소시엄
컨소시엄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사업 규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그동안에 쓰지 않았었던 이 지역들의 서울역과 복합적인 연계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레지던스라든가 오피스, 호텔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면서 업무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 그리고 쇼핑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까지도 완비될 수 있는 이런 그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도행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굉장히 가깝고요. 도보로도 4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로서의 그런 지역 개선 효과 같이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동자동 같은 경우에는 뭐 후암동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내재는 되어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펜트하우스의 조망권을 가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양 라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강 조망과 그리고 민족공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공원 그리고 남산뷰까지도 모든 뷰들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공원 제1호로서 지정이 되면서 대규모의 사업지에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구간별 개장들을 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민족공원, 용산 가족공원만 가더라도 굉장히 넓은 부지에 숲세권으로서의 그런 장점들이 살아 있는데 이곳에 다양한 민족의 그런 역사와 이런 박물관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담아볼 수 있는 대규모의 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 대도시들 가보시면 이런 공원들을 끼고 있는 펜트하우스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숲세권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주거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주거의 가장 지가의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역세권,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곳 서울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면서요. 이곳에 지금 현재 7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신안산선의 연장선 사업들 그리고 또한 GTX A 노선과 B 노선이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 더불어서 수색 광명 고속철도까지 이제 들어간다면 서남권까지 그런 연결선도 굉장히 용이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12개의 광역 노선을 포함한 모든 지하철 노선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역부터 시작되는 이제 아래쪽 용산역까지의 지상철들을 지중화하는 사업까지도 검토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서울의 이런 역세권 개발 마스터 플랜들이 시행이 된다면 서울에서 가장 대표하는 서울역에서 이제 현대화 사업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주변의 환경 정비까지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춰갈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역 주변에 지금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명동까지의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서울로 7017로가 이미 완성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또 편리하게 이곳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역 광장 주변이라든가 또는 중림동, 만리동 주변에 그런 접근성들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동자동에 역시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서울역 역세권이면서 거의 도보 1분 거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강 조망까지 갖고 있다는 게 상당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펜트하우스여서 이 물건에 맞는 되게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펜트하우스만이 갖는 어떤 가치, 투자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주거 형태 중에서도 주상복합의 가장 높은 층, 류알층이 형성되어 있고 소형 평수가 아닌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라든가 메리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에 내놓으라는 지역들, 용산을 포함한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펜트하우스 이미 가격대는 70억에서 10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거는 투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인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 거주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펜트하우스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입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공원의 그런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의 미군부대 이전과 함께 더불어서 이 주변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용산과 이제 그 용산
여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철도청 부지에 개발 사업이 같이 함께 국제 업무지구가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대형 업무지를 끼고 있고 또 도심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서울 3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곳이 얼마나의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뉴욕이라든가 맨하튼, 뭐 센트럴파크 이런 지역들 주변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정말 1,500억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금액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펜트하우스의 가치 상승 주변에 뭐 강남권이라든가 반포동이라든가 서초동, 서초구 그리고 용산 이런 지역들의 분양가 대비 올라갔던 상승률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의 가격 가치는 정말 입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